안녕하세요. 인터넷 판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행운선입니다. 오늘 영상은 구독자님의 사연을 통해서 인터넷 판매할 경우 수익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매출에 따라서 어떻게 내게 되는지를 한번 대충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구독자님의 사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셨나 봐요. 보셔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글로벌 사업가를 꿈꾸고 있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제 꿈에 한 발 다가가고 싶어서 첫 도전으로 스토어팜을 시작하려고 하는 차에 위탁 판매에서 세금 관련된 부분이 너무 어렵게 다가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아이템은 먼저 선정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전자상거래 간이사업자로 이미 내셨대요. 그리고 판매하시는 상품의 가격은 6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 이건 이제 판매가가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도매가로는 57만원을 매입으로 잡으시는 거죠. 매입이 57만원. 근데 판매가는 60만원 정도에 판다고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업을 했을 경우 스마트 스토어에 제가 60만원에 올리고 구매자가 구매한 뒤 제 통장에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를 일단 제하고 60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제품을 생산하고 배송해준 도매처에 57만원을 지불해야겠죠. 그러면 60만원에서 57만원, 그러면 3만원 이득인데, 여기서 부가세를 제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60만원에서 10%인 6만원을 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 있죠? 어떤 부분일까요? 이 구독자님이 부가세 60만원에서 10%인 6만원을 낸다는 거는 아니죠. 간이사업자시잖아요. 간이사업자는 매출의 1%의 부가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간이사업자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잘못 알고 계셔서 그 부분을 일단 수정을 보셔야 되고요. 네, 좀 더 사연을 살펴볼게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유는커녕 마이너스 3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매업체는 세금을 안 내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이게 도매업체는 세금을 안 내는지 내는지는 도매업체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건 어떤 말이냐면, 도매업체한테 57만원 나한테 도매가를 줄 건데, 이 금액이 나한테 주는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되는 금액이야? 아니면 부가세 빼고 금액이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도매처에서는 매출로 잡혀서 부가세를 그만큼 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매처에다가 나 이거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에요? 부가세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에요? 라고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어떤 가격으로 주는지, 부가세 포함 가격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밑으로 내려가시면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이템을 선정하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세금에 걸려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시작하시기 전에 이 영상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 의견이니까 참고는 하시되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세무서를 가서 상담해 보라고 하는데 아직 사업도 시작하기 전이라 부담되고 방법도 몰라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해서 저한테 메일을 주셨는데, 이 상태에서 세무서에 가서 상담하셔도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분은 간이사업자 부가세 부분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거 매입을 가지고 있는 이 도매가가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는 상담을 받으셔도 건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세무서에 가서 정말 좋은 의견들을 받으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저희 답변은 이렇습니다. 네, 제 답변은,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 판매 10년 정도 하고 있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그 경험을 나누고 있고요. 제가 이 영상은 저의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세무사하고 확인하셔서 다시 계획을 짜고, 이러한 모든 책임은 이제 그 사업자 본인에게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뭐 제 영상을 보고 뭐 부가세 매입자를 준비 안 해서 손해를 봤어요. 막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내가 내 세금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세무사가 아니에요. 전 세무사라고 말씀드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좀 오해하셔서 저한테 막 댓글 다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는 정보를 이제 조금이라도 알고 가시면 세무사하고 의논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맞아요? 하고 물어보시면 세무사가 맞다, 안 맞다. 그게 왜 안 맞는지, 그게 왜 맞는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데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정리를 다시 할게요. 그 업종 코드는 전자상거래업이라고 하셨어요. 간이사업자셨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첫해 사업자인지 이런 거는 정보를 안 주셨어요. 작년에 시작하셨는지 올해 시작하셨는지 근데 그건 또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올해 2020년도에 첫 사업자다라는 가정하에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출을 끊으실 때 3억 미만까지 일대로 일단 잡을 거예요. 이 기준점이 중요해요. 3억이라는 기준점이 3억 이하냐 아니면 3억 이상이냐 요 기준점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단순하게 정말 대충 계산하는 거고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정말 대충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매입이 이분은 57만 원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얘를 3억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3억 미만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이분이 499개만을 일단 잡아볼게요. 1년 동안 내가 499개를 팔았어. 그러면 총 내가 이제 매입에 쓰신 비용은 2억 8,443만 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499개를 다 팔았어. 라고 하시면 이분이 60만 원에 판다고 하셨거든요. 60만 원에 파시면 2억 9,94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판 내 수익은 얼마냐면 1,497만 원, 즉 1,500만 원 정도 나와요.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구조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비용 자체를 아무것도 안 뺐잖아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시게 되면 판매 수수료가 나와요. 제 영상 중에 스마트 스토어 판매 수수료 관련해서 영상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최대는 5.8%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뭐 최대가 아니라고 해도 3.5% 정도의 수수료는 나와요. 그러면 이 수수료만 계산하셔도 총 판매, 총 매출의 5% 정도만 계산하셔도 1,497만 원. 수익 자체가 빵원이 나와요. 그리고 수수료를 3.5%만 잡아도 450만 원 정도 나와요. 1년 동안 번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수익은 1,500만 원 정도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수료를 떼버리면 나는 번 돈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수익이 잡힌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좀 더 이분이 그래도 이 사업을 하시겠다 하시게 되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2020년도에 사업 첫 해면 연매출 3억 미만까지 일 때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간이사업자를 유지를 할 수 있고 단순 경비율이 적용이 되고 간편장부 대상자이기 때문에 3억 미만이냐 이상이냐를 제가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도매업체에서 57만 원이 매입가라고 도매가라고 하셨는데, 자, 이거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가 10%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포함이 된 금액이다 라고 하면 매입 세금 계산서를 이제 발행을 안 하는 조건, 내가 매입 세금 계산서 안 할 테니까 그러면 10% 할인을 해 주실 수 있어요? 하고 문의를 하셔야죠. 그래서 할인을 받았다고 치면 이분이 여기서 57,000원을 빼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도매가를 한 52만 원 정도만 받는다고 해도 수익률은 조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약에 납품을 받으실 수 있다면 득이다. 간이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도 없지만 매입 세금 계산서를 굳이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부가세를 빼고 이렇게 발행 안 하는 조건으로 10%를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면 훨씬 득이다. 왜 득인지는 밑으로 좀 내려가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매입 세금 계산서를 안 받는 게 왜 유리하냐면, 자, 물건 구입할 때 저희가 10%의 부가세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10%를 안 줄 수만 있다면 저희가 10%를 싸게 사갖고 오는 거잖아요. 간이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납부한 부가세의 10%만 공제를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매입이 아까 전에 그 이분이 부가세 포함해서 1억 1천만 원이다. 이게 1년 동안 매입이 1억 1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부가세하고 공급가를 나눠줄게요. 1억이 물건 값인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는 1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1억의 10%인 1천만 원은 부가세인 거예요. 근데 이 부가세를 우리 간이사업자가 전부 다 공제를 받느냐, 뭐 환급을 받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 간이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1천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납부한 지불한 이 1천만 원 부가세에 대해서 10%인 100만 원만 공제를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900만 원은 어떡하냐? 없어져요. 꽝이에요. 환급도 없어요. 그러니 간이사업자는 부가세를 내가 10%를 주고 그 10%를 받으니 1%만 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10% 주고 1%, 즉 9% 정도가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간이사업자는 매입세금 계산서를 안 받는 게 유리하다. 만약에 이분이 나 그냥 부가세 안 끊을게요. 그리고선 1억 1천만 원이 아니라 1억만 줬다면 지금 900만 원은 득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사업자 부가세를 확실히 개념을 아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대입해서 그냥 대충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분의 사연을 통해서 대충 부가세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부가세를 계산을 하는데 조건이 있죠. 매출도 있어야 되지만 총 매입도 있어야 되고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매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네, 계산을 해보면 간이사업자 이분 아까 전에 제가 그 3억 미만으로 일단 매출을 잡았었잖아요. 그 매출이 3억 미만으로 일단 잡고, 그 다음에 매입은 이분이 부가세를 매입세금 계산서를 안 받았다는 조건이에요. 안 받았지만 왜 이 1천만 원이 잡혔냐면 이분이 그 수수료를 내잖아요. 스마트 스토어에 수수료를 내는데 그 수수료를 제가 그 3.5%만 일단 매입으로 잡아봤어요. 대충 3.5%만 잡아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에서 공급가와 물건값
하고 부가세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부가세에서 저희는 10%만 공제를 받아요. 요거의 10%. 그래서 이제 부가세를 대충 계산해 보면 네, 부가세를 대충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 총 매출이 2억 9,94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매출의 1%를 저희는 부가세로 납부를 해요. 그러면 3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리고 공제를 받아요. 공제를 받는데 저희 요거 있죠, 요거에서 10%. 그래서 공제받는 게 요 금액이에요. 95,000원 정도를 공제를 받아요. 나머지 이 95만 2천원 중에서 저희는 95,000원만 받고 나머지는 공제를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가 있어요. 이거는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233만 5천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뭐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하면 10,000원을 추가로 더 받고요. 해서 저희가 최종 납부세액은 자 3억 가까이 매출이 났었는데 한 55만 원 정도의 부가세를 낸다. 근데 이 납부 금액은 어디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요 매입세금 계산서에서 차이가 날 수 있고 요 신용카드 매출에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3억 정도 매출이면 뭐 55만 원 정도 부가세를 납부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정말 안 돼요. 제가 부가세를 어떻게 구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구했던 부가세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내 매출과 내 매입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을 대입을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가세를 구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면 여러 번 영상을 반복해서 간이사업자 부가세를 한번 내 매출과 내 매입과 신용카드 그 매출을 통해서 구하셔야지 된다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됐고 그러면 한 55만 원 정도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죠? 그 정도 나왔고 자,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를 제가 대충 구할 건데 이거는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를 가정으로 할 거예요. 자, 2020년도에 첫해 사업자이면 연매출 3억 미만까지일 때로 잡을 거고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됩니다. 그래서 매출의 85% 정도를 매입 자료가 하나도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단순경비율이 왜 좋냐 하면 저희가 첫 번째로 아까 전에 저희 매입 자료 받으려면 매입 부가세 10%를 내야 됐었잖아요. 그거를 하나도 안 줘도 돼요. 그러면 내가 매입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그 부가세만큼 나는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게 매입 자료가 한 개도 없어도 뭐 인건비 신고 하나도 안 해도 그래도 85%를 첫해 3억 미만까지는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누리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입할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부가세 포함된 가격이에요? 아니면 부가세가 별도인 가격이에요? 확인하시고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다. 그럼 나는 부가세가 소용이 없잖아요. 소용이 없으니 그럼 제가 부가세 빼고 매입자료 안 받을 테니까 저기 부가세 빼고 할인을 좀 더 해주세요 하고 딜을 하셔야 돼요. 간이사업자는 그게 훨씬 득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충 또 이제 종합소득세까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종합소득세를 구할 건데 네, 이렇게 해서 구해 볼게요. 근데 요거는 어떤 기준이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소득만 있을 때예요.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이라든지 임대소득이라든지 이런 다른 소득이 없이 온전히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를 해서 구할 거예요. 종합소득세를.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요거 그냥 대충 3억이라고 잡을게요. 3억 밑으로 아까 전에 조금 모질라게 났었잖아요. 3억 밑으로 매출을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경비율 85%. 여기서 하나 종합소득세 구하실 때 아까 전에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그것도 저희의 수익으로 잡혀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구할 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3억 밑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금액이 3억 밑으로 잡히셔야 된다. 요거는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이 85%예요. 요것도 꼭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했을 땐 85% 맞았는데 이것도 제 말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전자상거래업인데 단순 경비율이 내가 85%가 맞나? 확인하시는 거는 사업자 몫이에요. 본인 몫이에요. 확인하셔서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되면 이만큼 내가 지금 총 매출이 3억인데 2억 5,500만 원을 그냥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매입세금 계산서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요걸 인정을 해준대요. 그러면 나의 소득금액은 4,500만 원만 잡히죠. 그러면 소득 공제를 또 해줘요. 150만 원은 본인 공제인데 여기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가 또 150만 원이 들어가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 공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부모님도 들어가고 이렇게 공제들이 있어요. 그런 공제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저는 최소한 150만 원 본인 공제만 나올게요.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을 구해보니 그러니까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빼주시면 과세 표준이 나와요. 그래서 4,350만 원 나왔죠. 그러면은 저희 세율표 있어요. 종합소득세 세율표. 거기서 보시면 4,600만 원 미만은 15% 구간이에요. 그래서 15% 잡고 그 다음에 누진공제를 108만 원을 빼줘요. 또 그러면 산출세액은 544만 5천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세액공제를 또 해줘요. 세액공제 내가 만약에 0원이야 그럴 수 있죠. 0원이라고 하면 한 55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50만 원 정도 뭐 세액공제 받을 게 있어 라고 하시면 뭐 50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추산적인 거니까 내 매출 넣어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받은 거 얼마 넣어서 그 다음에 내 소득 공제가 얼마 정도 되는 거 넣어서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세금이 또 세액 공제에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또 세금이 또 달라지죠?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대충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놓고 구하시면 내가 뭐 이 정도의 세금을 낸다 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분은 아까 보셨죠? 아까 얼마 나왔어요 저희? 수익이 뭐 500만 원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인데 지금 부가세는 뭐 55만 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도 한 5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번 돈을 세금으로 다 내도 모질라죠. 이분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하고 부가세를 내시면 보태서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잘못하면 뭐 세금을 더 많이 내시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진행하셔야 되는 이유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이분이 또 이분이 또 그래도 굳이 하겠다, 이 사업을 굳이 해야겠다 라고 하신다면 방법은 좀 있어요. 판매가를 높여서 하시든지 아니면 매입가를 좀 더 낮게 받아와서 사업의 수익성을 좋게 하시든지 그 다음에 뭐 그냥 1년 동안 그냥 연습삼아 해볼래 라고 하신다면 그냥 1년 동안 3천만 원 이하로 판매를 하신다면 자, 이 간이사업자 3천만 원 이하는 부가세 없죠? 부가세 없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뭐 본인 공제 받고 하면은 뭐 조금 나올 수는 있긴 한데 그거는 좀 별로 부담스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대입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여기다가 3천만 원
3천만 원 이제 매출 넣고 해가지고 본인 공제 제하고 그러면은 150만 원이죠. 150만 원 구간에 세율 넣고 해서 이제 구해 보시면 본인의 그 종합소득세를 구해 보시면 되겠죠. 이분이 그래도 굳이 하신다고 하시면. 그래서 제 의견, 결론은 제가 봤을 때 수익이 너무 없어요. 마이너스가 나고 정말 고생만 하고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이니까 이 사업은 좀 한번 고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걸 토대로 해서 수익성이 나오게끔 다시 한번 짜보시든지 아니면 뭐 수익을 좀 낼 수 있도록 뭐 판매가를 올리시든지 네,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예, 사업의 그 진행성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영상 중에서 부가세 구하는 그 영상 있어요. 그거 참고하셔서 부가세는 어떻게 구하시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구하는지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예, 수익도 한번 구해 보시고 들어가는 비용도 한번 구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검토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는 제 의견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운선이었습니다.